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 때 이 맨체스터 시티와 울버햄튼 경기에서 맨시티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이제 울버햄튼의 센터백 모스케라 선수가 공이 가까이에서 올라왔는데 팔이 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공이 팔에 맞았어요. 팔이 몸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모스케라 선수의 수비 범위는 벌어진 팔에 의해서 억지로 넓어진 상황이었고 공이 진행되는 과정을 팔로 가로막았거든요. 그래서 막은 거죠. 맞았습니다. 이 상황은 규정상 핸드볼로 볼만한 여지가 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VAR까지 화면이 돌아갔지만 정작 핸드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볼이었다면 페널티킥이 주어질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펩 가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 경기였던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맨체스터 더비 경기 때 그때 이제 맨유 홈이었죠. 달로가 그 당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디오고 달로 선수가 발이 높게 들린 상태에서 상대에게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힐 뻔했던 위험한 태클이 들어왔거든요. 규정상 스터드가 들려있는 상태에서의 도전은 당연히 좀 비신사적인 행동, 상당히 좀 심각한 폭력적인 어떤 장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이렉트 퇴장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도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퇴장에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주심들의 판정 성향을 모르겠다. 어쩔 땐 관대하고 뭐 어쩔 땐 불고 안 불고 그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맞냐라는 등의 좀 비아냥된 듯한 뉘앙스로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영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계신데 이렇듯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몇몇 장면들 누가 봐도 이거는 핸드볼이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징계가 나올 만하다. 반칙이다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을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 이제 지난 주말에 사례는 맨시티가 있었지만 사실 그에 앞서서도 상당히 많은 또 이 오심에 대한 피해들 혹은 오심이라고 뭔가 딱 특정 짓기 힘들더라도 너무 불어줘야 되는 걸 불어주지 않으면서 관대한 성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기의 어떤 과열, 그로 인해서 선수들이 좀 부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좀 더 감정적인 대응과 도전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프리미어리그 경기마다 반복이 좀 되고 있어서 심판 판정 이슈는 뭐 계속해서 여러 팀들에게 돌고 도는 이슈라고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가 반칙을 상당히 적게 부는 리그로 좀 유명한데요. 지금 이제 유럽 5대 리그라고 부르는 분데스리가, 리그앙, 또 세리아, 라리가 이렇게 4개의 리그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프리미어리그는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인 뭐 CIES를 비롯해서 제가 통계 매체들, 기사에서 언급되어 있는 통계들을 좀 가져왔는데 대체적인 프리미어리그의 평균 파울 횟수는 경기당 20.9회에서 21.5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분데스리가는 23.5회에서 24회고요. 리그앙은 25회에서 26.4회, 세리아는 25.5회에서 26.6회, 라리가는 26회에서 27회인데 이렇게 조금 범주를 넓게 본 이유는 경기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경기 라운드에 맞춰서 평균 수가 조금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범위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다른 리그 대비 두 번째로 적게 파울을 부는 분데스리가보다도 2회에서 3회가량 프리미어리그가 더 적은 파울이 경기당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선수들이 반칙이나 태클을 안 하는 리그가 아니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심이 휘슬을 상당히 덜 부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파울 대비 카드 횟수를 보면 경기당 평균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도 이 리그들 중에서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평균적으로 낮은 편에 좀 속하거든요. 파울은 상당히 적게 불고 카드도 상당히 적게 주고 그만큼 파울 대비 카드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고도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잉글랜드 주심들의 판정 성향은 그래서 굉장히 관대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건 있죠. 파울을 적게 불기 때문에 경기 중간에 주심이 경기를 중단하는 횟수는 다른 리그 대비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즉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 끊기지 않고 흐름을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뭐 실제 경기 시간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에서의 실제 경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축구 경기를 90분 이제 열리는 경기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뭐 추가 시간까지 고려하면 뭐 95분, 100분 이렇게도 되지만 정규 시간을 90분으로 봤을 때 그 90분 내에서 경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플레이가 진행됐던 시간, 이거를 뭐 실질적 경기 플레이 시간 혹은 실제 경기 시간으로 최근에는 좀 부르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실제 경기 시간은 대략 58분에서 60분가량, 90분 전체에서 55%에서 58%가량은 실제 경기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리가의 경우는 약 52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만 보더라도 프리미어리그가 90분 내에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던 시간이 꽤 길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좀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잉글랜드 주심들은 왜 이토록 관대한 성향을 판정을 내릴까? 그래서 이제 왜 주말마다
판정 이슈가 프리미어리그는 끊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지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프로경기 심판기구라고 부르는 PGMOL. 우리가 이제 뭐 주심이 오심을 했다거나, 그래서 기사에서도 뭐 PGMOL의 심판위원장인 하워드 웹이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정심이다, 오심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PGMOL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사에서도 인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프로경기 심판기구이기 때문에 주말마다 일어나는 다양한 심판 관련 일에 대해서 역시 주관하는 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구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들이 이제 주심들에게 내세우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모든 접촉이 파울은 아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났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접촉이 상대에게 방해를 주었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사실 이 이야기만 봐도 PGMOL은 경기 흐름을 대부분 안 끊길 원하는구나, 그대로 이어가길 원하는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킥 등 경합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기를 그대로 진행하는 걸 PGMOL과 잉글랜드 주심들은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하워드 웹은 심판의 판정 원칙이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심판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좋은 주심의 판정 사례, 그리고 어떤 그들이 지켜야 할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경기 흐름과 템포 유지를 위해 VAR, 비디오 판독의 개입 기준을 극도로 높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이 명백하고 확실한 오류가 느껴질 때만 VAR이 되도록이면 개입을 해야 된다. VAR이 너무 자주 개입을 하게 되면 경기 흐름이 끊기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의 재미가 떨어진다라는 게 하워드 웹의 심판 판정 원칙에 좀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심의 현장 주관적 판단을 존중할 것. VAR 주심은 이 VOR이라는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판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판정의 주체는 결국 필드 위에서 직접 뛰면서 가장 가까이서 선수들을 바라보는 주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VAR 주심이라고 해도 필드 위 주심의 판정 이유와 견해를 존중해 줄 것을 하워드 웹은 항상 좀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VAR 주심이 필드웨이 주심보다 더 많이 개입되는 상황을 되도록이면 권고하지 않는 거고요. 필드웨이 주심이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리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닌 실제 경기가 진행 중인 템포에서 이 상황이 왜 이런 판정이 나왔는지, 필드웨이 주심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판정을 했다면 VAR 주심은 그걸 따라야 한다. 라는 게 또 하워드 웹의 심판 판정 원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현미경 분석은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현미경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리플레이를 계속 돌려보면서 리플레이가 아닌 실제 플레이 시간, 플레이 템포, 플레이 속도에서 나오는 충돌은 사실 우리가 봤던 리플레이보다는 좀 다르거든요. 리플레이에서는 이걸 느리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되게 충돌이 표현될 수 있는데, 실제로 플레이가 진행될 때는 리플레이만큼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한 현미경 분석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게 하워드 웹의 심판의 판정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리플레이에 대해서 슬로우 모션은 접촉을 과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템포 속에서 장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하워드 웹의 판정 원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PGMOL 내에서는 KMI 패널이라고 해서 전직 선수 위주로 구성된 주요 경기 사건 패널이 그 전주에 있었던, 주말 사이에 있었던 판정에 대해서 리뷰하고 검토하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 KMI 패널에는 지금 현장에 참여 중인 선수나 감독, 관리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직 선수, 그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패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소간 아쉬움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이러한 PGMOL의 흐름 중시 정책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접촉이 파울은 아니다. 실질적인 방해가 입증돼야 된다. 그리고 필드위 주심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하고, VAR 주심은 오히려 명확한 확실한 오류가 있을 때에만 VAR이 개입을 되도록이면 할 것을 권고하는 이런 PGMOL의 경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주심들 역시도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비교적 더 관대하게 판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혹은 VAR 주심이라 하더라도 개입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기능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 잉글랜드 쪽에서의 축구 잡지들을 읽으면서 느낀 내용인데, 잉글랜드의 전통적인 축구 팬들, 경기장에 방문을 하는 대부분의 팬들이 선수가 넘어지는 것, 쉽게 넘어지는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야유를 보낸다고 해요. 아무리 이제 태클로 그 선수가 넘어진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선수가 나약하게 넘어지는 걸 관중들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팀의 선수라고 해도 끝까지 버티기를 원하고, 끝까지 선수가 싸우고 이겨내면서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끼리 경합이나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축구지,
넘어진 선수에 대해서는 넌 일어나, 엄살 피우지 마. 되도록이면 관중들이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잉글랜드 내에서는 마치 문화와 같은, 축구의 문화와 같은 좀 개념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친 몸싸움을 잉글랜드에서는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것이 곧 영국 축구의 고유한 매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문화적인 배경에서도 잉글랜드에서는 좀 몸싸움이 좀 더 관대하게 용인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잉글랜드가 아닌 스코틀랜드긴 하지만 어쨌든 영국 축구로만 놓고 보면 제가 봤던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의 경기들이 잉글랜드보다 훨씬 더 거친 면이 있거든요. 잉글랜드는 그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워낙 세계화가 됐고 다양한 이제 국적 또 문화권의 관중들이 오면서 이 기존 영국 축구의 어떤 매력이 약간 희석된 면은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기존의 영국 축구의 문화를 갖고 있는 지금 리그이자 국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들이 그래서 잉글랜드보다도 더더욱 좀 거친 상황들, 좀 엄청난 충돌, 과열된 충돌 상황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평균적으로 일어나는데 원래 영국 축구에 대한 그들이 느끼는 고유의 매력은 이런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주심들 역시도 좀 관대한 성향을 몸싸움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점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폐쇄성도 있어요. 이 외국인 심판을 잉글랜드에서는 거의 기용하지 않습니다. 당장 프리미어리그만 봐도 거의 순혈주의라고 봐도 될 만큼 사실상 잉글랜드 국적의 주심들만이 대부분 좀 꾸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식 판정 해석이 내부적으로 좀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대부분의 리그는 외국인 심판을 되도록이면 기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다른 리그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잉글랜드 주심들만 모였을 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권, 상당히 좀 충돌이 어떻게 보면 영국 축구의 고유한 매력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러한 좀 문화권에서만 이제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판정이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잉글랜드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오심과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존 본능인 거죠. 예를 들어서 큰 경기에서 내가 페널티킥을 주거나 내가 퇴장을 줬을 때 그 하나의 판정으로 인해서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스코어가 바뀌게 되고 11대 11 싸움에 뭔가 또 다른 변화의 국면이 내 판정 하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 이 실제 주심들이 그러한 어떤 판정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예민함이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의 확실한 징계를 내렸을 때 그로 인해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오히려 심판 스스로가 두려워할 수 있다. 혹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심들이 당연히 미디어나 뭐 저희와 같은 팬들보다도 규정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더 숙지가 되어 있고 그 규정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돼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들이 규정에 입각하는 판정을 하는데도 오심이 나오는 이유는 역시 생존 본능, 약간의 멘탈적인 이유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은 잉글랜드는 PGMOL의 특유의 주심들과 판정과 관련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들, 그리고 거친 몸싸움을 선호하는 잉글랜드만의 고유의 축구 문화, 그리고 주심들에게 그들도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잉글랜드의 국적을 가진 잉글랜드 주심들이 왜 판정을 관대하게 내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좀 근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잉글랜드 팬들도 물론 이제 그들도 세대가 바뀌면서 이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최근의 세대들이 뭐 계속해서 무조건 원초적인 충돌만을 원한다든지 뭔가 격하게 붙는 축구가 곧 스포츠다라든지 이런 인식이 갈수록 좀 희석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잉글랜드 하면 잉글랜드는 연고주의가 강하니까 맨체스터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맨시티나 맨유를 응원하고 리버풀에 사는 사람은 절대 맨체스터 연고의 팀을 응원하지 않겠지. 원래는 그게 맞았습니다. 이전 세대까지는.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최근에는 잉글랜드 내에서도 리버풀에 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 리버풀에 사는 런던 연고, 첼시 팬 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고와 관련된 어떤 기존의 잉글랜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식도 점점 많이 좀 희석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과 무관하지 않게 선수의 충돌, 경기의 어떤 과열되는 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꺼려하고 이걸 좀 위험하게 판단하는 팬들이 세대가 좀 바뀌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존 세대처럼 축구는 격해야 돼, 좀 더 강하게 부딪혀야 돼, 이런 문화를 더 원하고 선호하는 잉글랜드 내에서의 팬층도 당연히 있는 편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이제 좀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전보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좀 모아지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는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국제적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오게 된 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SNS나 축구 자체의 인기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모아지다 보니까 예전과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잉글랜드 리그지만 잉글랜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축구를 아무렇지 않게 마치 우리의 축구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판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심으로 의심되는 상황, 혹은 관대한 성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과열되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정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심이 하나가 일어났을 때, 이전이었다면 오심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전통적인 잉글랜드 팬들의 목소리가 줄을 이뤘을 때는 그래, 어차피 우리는 그래도 격하게 충돌하는 걸 원하니까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이런 목소리들이 더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더 이상 잉글랜드의 전통적인 팬들로부터만 관심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고 있고, 심지어 잉글랜드 내에서도 세대가 점점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아마 현장의 사람들은 여전히 잉글랜드 축구는 이래야 돼, 그들이 생각했던 기존의 어떤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바라보고 있는 팬들의 관념은 바뀐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정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이전에 로마와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만났을 때, UEFA 대회잖아요. 국제대회입니다. 그리고 로마랑 세비야기 때문에 이탈리아랑 스페인이죠. 잉글랜드 팀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결승에 나갔던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마치 잉글랜드 경기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의 평소 스타일대로 굉장히 관대하게 판정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 세비야 측 수비에서 핸드볼 파울이 의심됐던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저도 핸드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앤서니 테일러가 굉장히 관대하게 넘어가서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팬들이 큰 분노를 느끼고, 무리뉴 감독은 아예 독설하면서 앤서니 테일러에 대한 어떤 상당한 독설, 주심이 아니다, 뭐 정당한 주심이 아니다 등의 상당히 좀 센 말들을 표했었고, 앤서니 테일러가 이제 대회가 끝나고 공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팬들의 엄청난 야유를 받고, 그때 의자까지 날아왔었어요. 그 정도로 좀, 물론 이 행동도 좋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이제 그 판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왔던,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판정에 대한 그들만의 견해, 잉글랜드만의 어떤 관대함을 용인하는, 관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국제대회에서는 주심 스스로에게조차도 판정을 좀 헷갈리게 할 만큼, 혹은 국제대회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판정 결과들이 나오게 할 만큼 혼란을 좀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가장 좀 큰 어떤 문제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저도 사실 이런 관대한 성향에 대해서는 흐름이 너무 끊기는 것도 문제이긴 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주심들의 판정 이슈는 좀 너무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불어줘야 되는 건 그래도 불어줘야 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관대하게 계속해서 판정을 끌고 갈 거라면 아예 모든 상황을 일관되게 관대하게 넘어가면 오히려 논란은 좀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관대한 경향을 대부분 다 이어가긴 하지만 그런데도 몇몇 장면들에서는 반칙을 분 장면들이 있고, 몇몇 장면에서는 반칙을 안 분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귀에 거면 귀걸이고 코에 거면 코걸이니까 어떤 판정이 맞는 판정일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봐도 좀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에 임하는 선수, 감독, 관계자들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판정에 대해서 기준을 살피기가 힘들다는 게 요즘 축구에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판정 기준은 그냥 관대해서 그렇다, 뭔가 리그의 경기의 흐름 유지를 위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마땅히 불어줘야 될 장면인데도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불어줄 건 불어주면서 최대한 선수들이 부상 위험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끔 분위기를 살펴주는 것이 주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 부디 그들의 역할을 간과하기보다는 주심의 역할을 충실해줬을 때 경기는 더 빛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남기고 싶네요.